윤 전 대통령 만나서 찾아뵙고 정중하게 탈당을 말씀드리겠다라고 했고 오늘 오후 중으로 연락을 드리겠다라고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락하셨습니까? 뭐 아직 연락을 못 드렸습니다. 저는 어제 말씀드렸고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좀 느끼고 있고요. 다만 저희 당은 어제 확고한 의지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동안의 당정통에 대한 관계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말씀드렸고요. 또 어제 저희가 대통령 탈당과 관련해서 제가 직접 권고도 드렸고요. 그것과 상관없이 당은 헌법 정신을 지키겠다. 그리고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겠다라는 의미로 당원 당규를 개정해서 어떤 그런 새로운 또 당원 당규도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사실상 저는 어제부로 우리 당의 의지를 보여드렸고 저희가 탄핵의 강을 넘어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어떤 결정 여부는 지금 상황에서 이제는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당에서 의지를 보인 것과 직접 만나서 또 얘기를 전달하는 거는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럼 어쨌든 만나실 생각은 있으신 거예요? 지금? 그거는 저희한테 맡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당연히 전직 대통령께 대한 예우도 당연히 필요한 거고 물론 여러 가지 저희가 잘못했고 해서 파면도 당했지만 저희 당 입장에서는 어찌되었던 전직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당연히 어떤 존중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한테 맡겨주시고 차례대로 저희가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탈당의 여부와 관계없이 당은 절차대로 또 진행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저희한테 맡겨주시고 앞으로 저희 당은 김문수 후보를 중심으로 당의 비전과 또 새로운 김문수의 대한민국에서 있을 어떤 그런 정책 제안들을 좀 집중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중에 연락을 하겠다. 뭐 이거는 시점은 그러면 지금 유동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될까요? 뭐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오늘 오후 중에 연락할지 말지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시겠다라고 이해를 할까요? 저희한테 맡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맡겨달라는 게 어떤 말씀이신지 뭐 이미 제가 어제 당에는 의지를 보여드렸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의 결정과 관계없이 당은 당원 당규 개정을 통해서 절차대로 또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는 지금 대선 시국에서 중요한 문제는 이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제부로 당이 의지를 보여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주말까지 매듭 짓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주말까지는 탈당이 됐건 아까 저는 지금 말씀을 하실 때 강제적인 조치도 할 수 있다라고 약간 읽히는데 그런 방식이 됐던 주말까지는 매듭 짓겠다라고 이해해도 됩니까? 제가 그 당원 당규 개정을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 헌법 정신을 지키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선출직 공직자 중에 이제 위헌 판단을 받은 당원들에게 당원권을 제한하는 그러한 당원 당규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법률 검토 중이고요. 이거는 탈당 여부와 상관없이 저희가 또 진행하는 거니까 이건 이것대로 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당적 문제는 저희한테 이제 그만 맡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 물으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 더 확인을 할게요. 그러면은 강제 당원권 조치 이것까지 주말까지 매듭 짓겠다라는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뭐 저희한테 맡겨보시고 좀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김문수 후보의 시간이니까요. 김문수 후보에게 더 집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침에 조경태 의원이 최다선이시잖아요.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중한 탈당 권고 말고 출당 제명해야 된다. 젊은 비대위원장이 호기롭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는 당의 비대위원장입니다. 당의 국민의힘이라는 80만 명의 당원을 대표하는 사람이고요. 저희 당에는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합니다.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시민의 생각도 반영돼야 되고요. 저희 다양한 당원들의 의견도 반영을 해야 합니다. 이 짧은 18일이라는 선거 기간 동안 최대한 효율적으로 또 최대한 합리적으로 제가 고민해서 판단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물론 조경태 의원님께서도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 부분은 이제 본인께서 또 메시지를 내시는 거니까 그 부분도 존중하겠습니다. 말을 너무 어렵게 하셔가지고 시청자들이 그럼 탈당을 안 하면은 출당이나 제명 조치를 하겠다는 건가 아닌가 조금 헷갈리실 것 같은데요. 네, 언론에서 계속 대통령하고의 탈당이냐 출당이냐 이걸 관심 갖고 질문하다 보니까 국민들께서도 그 부분을 관심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미 어제
당정 관계에 대한 3대 원칙을 발표했습니다. 전직 대통령하고의 관계를 절연하겠다라는 것을 저는 강력한 의지를 어제 보였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언론에 잘 소개가 되지 않았는데 저희가 1호 당원이 보통 저희가 상징적으로 대통령을 의미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제 취임하면서 1호 당원을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당원들께 돌려드리겠다라고도 선언을 했습니다. 이미 전직 대통령하고의 관계는 어제부로 사실상 절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연말부터 이어진 사건과 관련해서 많이 힘을 넣고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문제 때문에요. 국민의힘의 뭐 비전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다른 거를 물어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미래로 나가지 못하고 지금 과거의 발목에 잡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어느 정도 시점을 딱 잡아서 끊어야 되는 상황이기는 해요. 그거를 그럼 주말까지 매듭 짓겠다라고 언론에 말씀을 하셨던데 이번 주말까지는 이게 다 해결된다고 보면 됩니까? 저는 이미 어제 저희 거듭 말씀드리지만 의지를 밝혔고 대통령께서 결단하기가 어렵다면 당원 당규 개정을 통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는 선거 전후를 과정에서 저희가 적당한 시기를 봐서 결정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미 어제부로 저는 결정이 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김문수 후보는 조금 입장이 다른 거 아닙니까? 대통령의 판단에 맡기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신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님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까 제가 초반에 저희 후보님의 생각을 말씀드렸는데 후보님은 저랑 그리고 많은 청년들하고 생각이 다른 거지 틀린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거고 그 안에서 후보님의 생각도 당연히 존중되어야 되고 당을 대표하는 저의 생각도 당연히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르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지금 위원장님은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단절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계신데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 판단을 존중하겠다라고 입장이 지금 다른 거잖아요. 그 판단이 예. 결국엔 탈당이냐 출당이냐를 보고 놓는 것은 전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계속해서 대통령하고의 관계 절연을 말씀드린 바가 있고 강력한 의지를 계속 보이고 있는데 계속해서 언론에서 그 방법론을 가지고 해석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어떻게 저의 의지를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 일부 언론에서 김문수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통화를 하면서 당에 남으라고 했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오는 저도 것도 봤습니다. 네, 입장이 조금 모호하다 보니까 김문수 후보의 입장이 모호하다 보니까 언론이 여러 가지 해석을 한다. 이렇게는 좀 근데 그 보지 보도는 아마 않으십니까? 잘못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일관되게 후보께서는 대통령이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말씀해 오신 바가 있고 또 후보를 보좌하는 비서실장도 백브리핑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걸로 알기 때문에 후보님의 말씀을 직접 하신 것을 그게 후보님의 진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내 반발은 없습니까? 윤상현 의원이 SNS에서 공개적으로 대통령 탈당을 얘기하는 건 옳지 않다라고 반발을 하셨거든요. 어떻습니까? 글쎄요, 저한테 직접적으로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한 분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 107명 의원들 다수가 저의 뜻에 동의한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위원장님이 보시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취가 이번 국민의힘 대선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예. 거취 문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탈당이냐 출당이냐 문제로 계속 보는 것이 저는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첫 그 내정자 신분에서 선대위에서 사과를 드렸고 저희 후보님께서도 사과를 드렸잖아요. 사과를 했고 안 했고가 중요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진정성을 갖고 있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저희가 그 진정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봐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5살 국민의힘 역대 최연소 사령탑에 오른 김용태 신임 비대위원장. 국민들이 놀랄 만큼 빠른 변화를 예고했던 김 위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탈당을 권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대통령을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당과 대선 승리를 위해 결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내가 비대위원장이라며 김문수 후보도 수용할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또 당과 대통령을 분리하고 사당화를 금지하도록 당원 당규를 고치는 당 개혁도 선언했습니다. 한동훈, 홍준표 전 대표에게 직접 연대를 요청하기로 했고
역시 옛 당대표였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에게도 당이 몰아냈던 과거에 대해 사과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새 사령탑 출범에 맞춰 김문수 캠프 안에서도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국민의 90%가 잘못했다고 인식하고 있는 이 계엄령 선포에 대해서도 당의 책임을 표명하고 국민께 공식 사과할 것을 제안합니다. 김 비대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과 선긋기를 공식화한 당일, 그런데 친윤계 핵심 인사가 당으로 복귀했습니다. 과거 윤석열 캠프 1호 청년특보 출신인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복당한 겁니다. 장 전 최고위원은 작년 총선 당시 막말 파문이 불거져 공천이 취소되자 스스로 당을 떠났습니다. 용광로와 같이 어떤 분이라도 다 포용을 해서 국민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훌륭한 일과 또 그런 인재들을 양성해내는 용광로가 되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 석동현 변호사가 영입되고 장해찬 전 최고위원까지 복당하자 당내에선 이게 놀랄만한 빠른 변화인가, 선거를 망치기로 작정을 했냐는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은 얼굴은 김문수, 내용은 윤석열 자체라며 내란 세력의 위장크림 역할을 하게 된 청년 정치인이 안쓰럽다고 꼬집었습니다.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